한국현대사 아카데미를 오늘 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윤치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사님 소개는 우리 이주천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셨어요. 마이크를 좀 여기 그거 앞에 마이크. 네, 우리 이주천 교수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분들 시간 내주셨고 또 강사님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상, 우리나라 교회 사상 5.18의 가장 권위자이신 김광일 박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이런 그 역사 좌파에 대한 그 강의를 하게 됐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지 박사님 소개를 하면 뭐 한이 없는데 저하고 인연은 2005년이죠. 제가 저 뉴라이트 정문연합 공동대표 할 때 알았으니까 그 17년째가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5.18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지 박사님의 저 글을 읽고 만나 뵙고 사당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20년 그 근처가 된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육사 나오시고 또 올라온 데 참전 하시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해운대학 이 유명한 그 해운대학에서 또 석박사 과정을 기술하시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치하에서 그 동학의 그 무기 체제 시스템의 결함도 발견하시고 그럼 그 자문에서 무기 관계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시는데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얘 비리고 해가지고 승진했으면 지금 아마 뭐 별을 달거나 계속 뭐 차관을 하거나 이렇게 흥했을 텐데 그 불의는 못 보셔가지고 김대중 지지라든가 이런 게 지적을 해가지고 또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되게 정의로우신 분이고 군에서는 보기 드물게 그 소위 군발이라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셨어요. 강원도 출신인데 1942년 강원도 출신이신데 어릴 때부터 과학을 하시면서 완전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독도하고 완전히 독고다이로 독학을 하면서 아주 독하게 마음먹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독서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그 국가랑 그 육사에서도 안 보내려 했는데 하도 국가가 투철하니까 그래 합격해라 해가지고 육사를 보냈습니다. 그 심사하는 분들이 책을 지금 거의 한 22권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두환 리더십이 제목이 참 멋지 않습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그 유골이 아직 어디 있습니까? 연희동에 아직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성분 3,000권 찍으셔가지고 지금 1,000권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사주셨고 그 제목 전두환 리더십 지금 그 굉장히 히트친 그런 작품이시고 그 전에 5.18에 마지막에서 저한테 여권을 보내주신 게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5.18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주 6월 그 3사서 있고 있죠. 그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시체가 지금 어디 갔는지 핵말 문명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고 그걸 뭐 5.18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이제 다 들으시고 그 지금 우리가 4.3 특별법이다 해가지고 어제도 저 자수구 포럼에서 박인환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역사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다음에 법률전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 땅땅땅 해가지고 광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지금 제주도 그 다음에 저 여수 순천 그 다음에 붕화 그 다음에 이제 그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이렇게 해서 지방의 각 지역을 진지의 아지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해서 착착착착 역사전쟁에서 법률전쟁하고 그 다음에 몇 억씩 이렇게 보상해주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30년 동안의 87체제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가 됐는데 그 5.18 유공개각이 나오지만 이 모든 김대중은 안 된다. 5.18이 대한민국의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으로 해서 이것이 5.18 유공개가 계속
이게 확산되어 하면은 나라는 결국은 민주화 유공자로 망한다고 맨 처음에 갈파하신 분이 바로 지박사십니다. 좌익의 정책, 김대중의 정책, 이 분단 시대에서 국민들이 좌익이 민주화 세력들이 좌익인데 이 세력들과 처단하지 않으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가장 먼저 외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적인 우익의 선봉장이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악의 5.18이라는 가장 선구적이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계엄사의 그 수박스가 되는 그것을 거의 다 읽으시고 쓰신 것이 4권짜리 그 5.18 수사기록을 본 계엄사 수사기록을 본 12.12와 5.18이가 4권인데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5.18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박사님이 좀 그래서 제가 대타로 천국에 돌아다니면서 5.18 전문가 진 박사님 책을 4권 읽고 그걸로 해가지고 5.18 강서로 해가지고 2007년, 2008년에 한 2년 동안 돌아다니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 박사님하고는 그래서 5.18로 맺어진 일인데 그거 제가 뭐 5.18 전공하고 싶지도 않고 지 박사님도 5.18 전공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런 운명의 끈이 이러지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운명입니다. 이것이 5.18을 통해서 이 정책을 알고 5.18 세력을 물리쳐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건너 30년 동안 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5.18의 실체를 알고 민주화 유공자가 얼마나 흑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군대에서 많은 독서를 하고 또 군사평론이나 정치평론도 하고 또 군사문제, 군 밀리터리와 그 다음에 문무경제, 이두준 장군이 문무경제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를 나는 평정했는데 군에서 군사와 이 라이팅, 문과 무를 겸비한 인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지금 야전에 계시지만은 심한 박사님이시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중에서도 미국의 해군 전쟁 대학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남달리 국가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방공의 교도로서 자익 민주화 세력의 뿌리라는 것은 북한과 연계된 모든 종북 세력과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글로 싸우시고 무수한 재판을 통해서 계속 하시지만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한일교회에서 우리 지박사님을 성을 해가지고 이 여기서 하나의 우리에게 성지가 돼가지고 5.18을 우리가 5.18의 실체를 알고 이것이 4.3의 탐나의 봄처럼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하듯이 우리가 지박사님을 강의가 하나의 요번에 불의 불길처럼 타올라가지고 5.18에 대한 영화도 만들고 국민들을 계몽해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첫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오늘 제1회 심한훈 박사님 초청 한국현대사 아카데미는 일회성으로 그냥 모였다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이 역사전쟁의 가장 정점에 있는 5.18 왜곡과 이 날조를 막아서고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이 전쟁터입니다. 저희 이 모임은 단순한 애국단체 주관이 아니라 하늘교회, 저희 교회 주관으로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기도회 앞두고 금요일 기도회 직전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또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이 모임의 주관은 교회라는 사실 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작 했어야 되는 모임인데 너무나 늦지 않았는가 해서 저희 교회가 비록 상가 2층의 조그만 교회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작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 약해 보이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입니다. 강소교회. 예.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6시까지 1, 2부로 나누어서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진행사항을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 이제 모든 내용들은 영상을 찍는 이런 부분들은 기록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외부 유출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원제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회 모임을 갖고 2회는 연말에 또 분기별로 박사님 모시고 그래서 5.18만 다루는 게 아니라 11.6 사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도 반드시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사님 이렇게 모셔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질 텐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한번 큰 서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귀한 강의를 이제 해주시고 우리 지만우 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됐나? 이거 마이크 됐나? 그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가 요거를 봐야 돼, 화면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PC 저 노트북이 하나 있으면 이제 좋겠는데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거울만 있어도 돼. 그게 좀 저희가 네, 그거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한 대략적인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인데 제가 무슨 책을 써야 이게 5.18에 대해서 쓴 책이 12권인가 13권인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광주로부터 탄압을 받은 그 탄압 역사를 쓰는 것이 종결판이 아니냐. 종결판이. 그렇게 해서 그 책을 한참 쓰다가 중간에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게 전관책을 써야지. 그래서 갑자기 비일이 박히는 바람에 제가 8월 5일부터 이걸 써가지고 이제 어저께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어저께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거 볼 때는 제가 뭐 금년도 여든이 계시고 여든이 좀 남았는데 그거 밤 2시까지 계속해서 하여간 이걸 제가 모든 정열을 여기다 쏟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제가 이게 힘들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울기에 바빴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계신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강변으로 쭉 오면서 한강을 다시 봤어요. 이것이 한강 전정입니다. 한강 전정. 제가 왜 이것을 표지로 택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전두환의 대표적인 로고 작품이에요. 아이콘이에요. 전두환 작품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그 한강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까지 560km예요. 그러니까 140리 정도 되죠. 거기에 이 공간만 지금 이 교회 이거 홀 공간만 한 그러한 그 터널이 쫙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오던 배수 뭐 인분 이런 거 전부 걸러가지고 저기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전의 한강은 어땠느냐 하면은 여름에 가뭄이 되면은 물이 말라. 백사장만 있어. 백사장인데 멀리서 보면 백사장이 하얀 게 멋있어. 한 10리쯤만 가더라도 냄새가 진동해. 똥내가 진동해. 그게 한강이었어요. 홍수가 지면은 주변에 물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논밭이 다 유실이 돼.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에서 공수부대 훈련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공수부대 훈련을 받은 분이 미국에 가서 낙하거든요. 그리고 그 산에 가서 이제 독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이런 그 유격 훈련도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먼저야. 자기가 먼저 위험한 건 자기가 먼저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고수부지에 뛰어내렸더니 모래사장에 뛰어내렸더니 역겨워가지고 냄새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한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면서 제가 참 한강을 볼 때마다 그거는 하나의 문화의 앙상블이야. 밤 되면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런 거를 저렇게 해놓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몹쓸 사람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발을 채이고 침 뱉기고 이렇게 지금 해서 좋은 꼴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전두환 말고는 왜 진작 안 했던가? 그 제가 후회가 된 거예요.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뭐 이렇게 가다 갔지만은 그 양반처럼 아주 이 신경이 섬세해, 감정이 섬세해. 그리고 배짱이 두둑해. 겉엔 내기 있어, 겉엔 내기. 예. 저런 양반 못 찾아요, 어디 가서. 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1951년에 전쟁이 한참 이제 진행 중인 1951년에 육군사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태릉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진해에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 이 서울이 복구가 그때 복구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진해에다가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참 전쟁 중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전쟁만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한국군을 진짜 유능한 지휘관들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벤플리트 대장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한테 벤플리트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예요. 벤플리트 장군한테 부탁을 했어요. 간절하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가 있지 않냐? 네, 있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독사판을 좀 한국에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좀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에 벤플리트 장군이 세웠는데 미 교과서는 뭐냐? 미 육군사관학교가 배우는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갖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서구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수학, 과학 이런 거예요. 이게 뭐 군사훈련 이게 아니야. 군사훈련은 이제 내무생활하면서 훈련하고 이제 여름에 한 달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평소에 체력 단련하고 이런 것이 아주 엄격한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군사훈련인데. 전부 배우는 것이 학사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학사과정.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4년제 서구식 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엘리트예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퍼지고 문명이 퍼진 것이 누구에 의해서 퍼졌느냐? 군인들에 의해서 퍼진 거예요. 군인이 서구의 문명을 미국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다가 그대로 사회에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뭐 행정부 우리 정부 뭐 행정 규격 뭐 양식 뭐 브리핑 뭐 이런 거 전부 군인이 배워가지고 사회에 전파시킵니다. 그때는 군인이 사회를 이끄는 전도사였어요. 향도였어요. 향도. 그 오늘날 이렇게 망가진 거는 빨갱이들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대령 보면 아유 발에 채이는 게 대령이지. 장군 에이 장군 똥별 아니야. 미국에는요 소형만 하더라도 주유소 갔더니 주유하는 그 종업원이 Yes sir. 저기 언덕 위에 저기 높은 집 큰 집이 있는데 저 커널스 하우스예요. 커널스 하우스 대령 집이다. 엄청 높이 봐요. 이 대한민국만 이 짓이야. 쌍놈 내놔라예요.
누가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개 취급하고 저거 군발이야 뭐 이러는 거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가질 자격이 있어? 그 전에 전방에 있는 그 희근 고생하고 좀 후방에 나오고 싶어도 머리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머리 짧으면 저 군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이게 민주화 세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더러운 풍조가 생겨요. 그리고 공수부대 보면 광주 학살자라고, 전두환 광주 학살자라고. 그러면 한강을 어떻게 해서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강 개발부터 서둘렀느냐.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국위선양이 이거야. 국위선양. 미군부를 2번 먹었으니까, 유학을 2번 갔으니까 국위선양이야. 그 우리 1988년에 그 전에는 저 4년 전에는 이제 LA 올림픽을 했고, 그것도 4년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또 올림픽을 했고, 그것도 전에는 또 캐나다에서 올림픽을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 양반이 엉뚱하게도 올림픽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도구 국무총리니 전부 장관들 그제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때가 1980년대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인플레가 42% 물가가 인플레가. 근데 공급은 5% 오르는데 물가가 40% 오르니까는 이거 어떻게 돼?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가가 자꾸 하루면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사재기 하지? 사재기 하니까 물건이 더 없지? 가격이 더 올라가지? 물가가? 이거 IMF 직전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저기 막 그 중공업 회사, 중공업 충주비열이 무슨 호남종윤이 포항제철인이 막 갖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끌어다 쓰고 이게 갚을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갚을 능력 안 되면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게 IMF라고. 그럴 처지였는데 이분이 올림픽 하겠다. 88년 올림픽 장소를 결정하는데 독일의 바덴바덴이라고 하는 남쪽의 조그만 도시에서 했어.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다가 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다 세계가 다 비웃는 거예요. 그 바덴바덴에서 이제 세계 전쟁을 하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 거기 가서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제쳐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우리 그 옛날 이제 장신구라든지 이런 한국적인 소품들 있잖아요. 관광 소품들 그런 거 다 해서 아름다운 아가씨들 해가지고 미소 짓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해서 나중에 일본하고 이제 압축이 된 거야. 한국하고.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하면은 그건 게임도 안 되지. 누구나 게임도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일본은 그냥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거북이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토끼가 뛰었어. 그래서 결국은 80년에 어떻게 이제 그 IOC 위원장 사마란치 위원장이 딱 발표를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 차이가 얼마냐면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대 1이야. 한국이 배로 높아. 그게 된 거예요. 올림픽이 된 거예요. 그 올림픽이 됐어도 이게 걱정들이 엄청난 거야. 이거 무슨 돈으로 올림픽을 세우냐. 미쳤지. 이 IMF인데 올림픽 하려고 그러면 시설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강은 똥물이고 한강 주변에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부터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됐죠. 그 양반 8년 동안 했어요. 연임.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분 미국 사람들한테 엔터테이너예요. 참 연설을 해도 이 톤도 부드럽고 아주 얼굴도 인자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아주 시골뜨기도 다 알아듣게 자세하게 연설을 하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하라 하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엔터테이너예요. 엔터테이너.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선자일 때 전두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전두환이 이 저 최규하가 미리 떠난 대통령을 미리 떠난 다음에 그 뒤를 이었기 때문에 한 7개월만 더 했어. 7년 7개월을 했어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그때 대통령을 해본 지가 4개월이 됐어. 근데 이분이 레이건이 됐다. 이게 우리 돈 쓸 일은 많다. 돈을 어떻게 얻었냐. 그 레이건을 이제 만나게 하려고 이제 그 배시 장관, 저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분이 미군 장교들하고는 아주 엄청 친해요 다. 그래서 이거 레이건이 당선자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바쁘니까 당선자 시절에 레이건을 어떻게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성장군이 미군 사성장군 출신이 손을 놨어. 그래가지고 알렌이라고 하는 그 백악관 보좌관을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12이틀 만에 전두환하고 만나자. 그 대통령 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애국 대통령이 전두환이에요.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야 이거 전두환이 누군데 제일 먼저 만나냐 미국 대통령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비행기 안에 가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내가 레이건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일본 레이건을 통해서 일본 돈을 좀 뺏어내느냐 그걸 궁리해온 거예요. 그 레이건을 만나서 각하 제가 미국에 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하의 취임을 축하드리러 왔고 다른 하나는 각하를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한국에 만나보면 손 벌리고 그랬는데 무슨 도와. 그러니까 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고생애들이 다 눈이 이렇겠지. 저는 뭐 이상한 사람이 왔어. 각하 혹시 캘리포니아 주에 1년간 C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응?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800억 달러입니다. 처음 알지. 대한민국의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 600억 달러입니다. 다 놀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아? 응? 캘리포니아 일개 주가 800억 달러인데 한국이 600억 달러야. 일본은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몰라. 1조 1,600억 달러입니다. 한국 GNP의 20배입니다. 20배. 근데 우리는 600억 달러 가지고 그 중에서 6%를 덜어내서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겨우 0.01%도 안 되는 0.09, 0.1%도 안 돼. 0.09%를 씁니다. 근데 각하 우리 자유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경제는 내일 모레 IMF 닥친다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쓰러지면은 이게 자유진영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돈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제일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일본이 제일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젠틀맨십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일본의 수상한테 이제까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상업차관이에요. 상업차관. 근데 이거는 안보차관입니다. 안보차관. 그래서 그거를 일본 돈을 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비행기도 사고 탱크도 사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선해. 어깨 맹랑하잖아. 또 신선하고.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만 좀 질러주시면은 실무선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선 2달 만에, 야, 2달인지 40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있어. 일본에 100억 달러 빌 보내. 청구서 보내. 남도국은 경제부서 사람들이고, 하여간 장관들 중에 다 미쳤다 그랬어. 국제적인 망신당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말이야, 군인이 집권했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게 진짜 무식한 군인이 집권했다고 다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다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보내니까 일본에서 혹시 이거 0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0 2개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내각인데 그 내각에서 그 미친놈 아니야? 야, 그 얘기 꺼내지도 마.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됐는데 나카소네가 이제 수상이 된 거예요. 나카소네가 수상이 됐으니까 레이건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레이건 만나러 가니까 레이건이 그런 얘기 하니까는 돈 좀 줘라, 한국에.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 일본 미국 대통령이 그러는데 어디 꼼짝이나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상해 보니까 100억 달러 청구서가 와 있거든. 그러니까 또 레이건이 그 사람 말을 얼마나 또 잘해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들을 때 창피했을 거 아니야. 나카소네가. 그러니까 나카소네가 먼저 전두환을 만나자고. 와가지고 2번 정상회담을 2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카소네가 참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참 해야 할 도리를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100억 달러는 그건 어렵고 60억 달러라도 내가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내 입지가 좀 곤란해져. 내가 겨우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40억 달러야. 40억 달러니까 그거 해도 좀 받아달라. 전두환이 100억 달러 얘기할 때는 그 깎아줄 거 요령 하고 그러지 100억 달러 다 달라고 다 받을 생각했겠어요? 그럼 좋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둘이 형제처럼 지냈어요. 두 사람이 다 이제 그 대통령 수상직에서 끝났을 때도 대통령을 전두환을 또 한 번 불렀어요. 레이건도 전두환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불렀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최고로 좋았을 때가 전두환.